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공식 개장했습니다. 횡성군이 횡성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북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포항시가 마이스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 법화사와 중국 법화원이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세계적인 꽃축제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공식 개장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몰려들면서 흥행 돌풍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길로 조성한 그린 아일랜드에서 입장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개장을 알리는 축포가 쏘아올라지고 1호 관람객은 축하의 꽃다발을 건네받습니다. 진짜 홍학이 그 날개가 있는 새가 날아가지도 안 하고 여기 그 저수지에 서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여기가 그만큼 그 좋아서 또 안 날아가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봤고. 봄꽃이 화려하게 피어난 축구장 800개 크기의 정원박람회장에는 하루 종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커다란 풍차와 튤립이 있는 네덜란드 정원과 세계 최초로 정원에서 머무는 가든스테이 등 93개의 정원을 찾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꽃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펴 있었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사진 찍는 재미가 있어서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젯밤 3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국내 최대 160m 길이의 특설 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을 갖고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관람객 800만 명을 목표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화려하게 막을 올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열립니다. 골드라벨로 승격한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기점으로 대구 도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육상경기연맹이 인증한 국내 유일 골드라벨 대회인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가 2일 오전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기점으로 수성못, 신청동로, 반월당, 달성 내거리 등 도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는 16개국에서 온 정상급 선수 184명과 마라톤 동호인 15,123명이 참가했습니다. 엘리트 국제부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밀키사 멍그샤 톨로사가 2시간 6분 48초 기록으로 남자부 1위를, 에티오피아 아이안투 아브레 디미세가 2시간 25분 44초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남자부에서는 2시간 18분 50초를 기록한 전재원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국내 여자부에서는 최경선이 2시간 28분 49초로 가장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전국 대표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행사에는 서문시장 상인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참석해 기념 축사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서문시장 100주년 특별사진전과 큰장 100년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념 영상 상영, 축하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서문시장을 찾은 대통령에게 가칭 국립구궁운동기념관 건립과 국립근대미술관 및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건립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2023년 평창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평창군 가족복지과는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창군 지회장 및 8개 읍면 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평창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노인회 지회장 및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88명이 위촉됐습니다. 위촉된 지역 봉사지도원들은 경로당 운영관리, 노인 복지 정책의 홍보 및 안내, 자연보호 및 환경 개선 활동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민관군경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위한 2023년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유사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각종 지역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지역을 안전하게 방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날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8087 부대 1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4분기 회의 결과와 당연직 위원 변경 등을 보고하고 기간별 협조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8087 부대 1대대는 2023년 통합방위 태세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며 평창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군과 통합방위협의회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횡성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민간 투자 기업인 웰컴 자산운용 코리아 IDC와 약 20만 제곱미터 부지의 데이터 센터, 관리 지원 시설, 변전 시설 등 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산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사업 부지 선정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웰컴 자산운용은 금융 조달, 자금 운용 전략 수립, 집합 투자 기구를 설립 운용하며 코리아 IDC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업 계획 수립 시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은 물론 이모빌리티 산업과 시너지를 내 관련 기업 유치는 물론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횡성 한우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횡성 한우사관학교가 제8기 교육생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8기 횡성한우사관학교 입학식이 3월 30일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횡성한우사관학교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23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과정은 11월까지 개량, 질병, 사양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를 비롯해 우수농가의 사례 발표 및 견학, 농가 방문 현장 컨설팅, 등급 판정 실습 등으로 진행됩니다. 군은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횡성한우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축산물 품질평가원 강원 지원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최종 보고에서는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통해 최적 지역을 발굴하고 개발 규모와 활용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기초조사는 대청댐 및 충주댐 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개발 규모는 관련 법과 수온조사 등을 통해 규모를 산정했으며 활용 분야로는 데이터 센터 단지와 스마트팜 단지 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는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 탄소제로를 선도하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중국 랴오닝성 장빈 투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는 경제 및 투자 유치 분야에서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 관계 유지, 관할 지역 기업 간 교류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션프 개혁혁신 시범구 한국산업단지에는 한국 기업 47곳과 온라인 등록 기업 166곳이 입주해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폭넓은 경제 교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BSF팜이 전국 최초로 민간 투자형 곤충 스마트팜 실증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은 250억 규모의 곤충 스마트팜 투자와 충북도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SF팜은 세계 최고의 곤충 전용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곤충 산업 인프라가 뛰어난 충북 청주로 확장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BSF팜은 도내 곤충 사육 농가와 협업해 연소득 1억 원 농가 육성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김희식 BSF팜 대표는 국내외 가축 배합 사료에 첨가되는 동물성 단백질이 고기능 곤충 단백질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곤충 사료 시장에 혁신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보은군을 방문해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보은군청에서 열린 도정보고회는 충북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시작, 충북의 출생률을 높이는 마중물인 출산 육아수당 지원, 농촌 문제의 해법을 도시에서 구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후생복지를 선행복지로 바꾸는 의료비 후불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궁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 주요 건의 사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보은읍 죽전리를 찾아 가칭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 대표 축제 기획부터 홍보, 운영까지 책임집니다. 바로 포항청년축제기획단 포로리의 이야기인데요. 포항시의 축제를 젊은 눈으로 보고 이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 아이디어 뱅크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26일 포항청년축제기획단 포로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포로리는 포항 관광의 로망을 실현하는 청년 리더 프로젝트의 약자로 축제 기획부문 16명, 관광 마케팅 부문 10명, 총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포로리 활동 안내와 함께 지역 청년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로컬 콘텐츠 특강이 이어졌으며 참여 단원들은 여러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 축제를 보다 재밌게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포로리 단원들은 내년 2월까지 약 1년여간 청년의 관점에서 포항의 대표 축제들을 기획, 운영,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출범과 동시에 4월 말 개최 예정인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기획으로 첫 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이후 포항 국제불빛축제 등 지역의 대표 축제에서 로컬 관광의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산업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해 포항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포항시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 마이스 분야 최고 전문가 14명을 위촉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9일 포항시는 포항시 마이스 산업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를 개최하고 마이스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 현황 보고와 함께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성공적인 마이스 행사 개최를 위한 효율적인 컨벤션 센터 공간 구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컨벤션 센터 건립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컨벤션 센터 건립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효율적인 컨벤션 센터 공간 구성에 대한 분야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컨벤션 센터 건립과 환호공원 특급 호텔 유치 등 지역 마이스 산업 기반을 조성해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이에 마이스 산업지원위원회는 컨벤션 센터 건립 운영의 성공 전략을 찾고 우리시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등을 하며 포항이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차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기준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현역 의원 감점 차등제를 공천 TF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총선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길들이기 논란에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차등 감점 방안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의 공천 감점을 5에서 25%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차등제가 한때 논의됐지만 당내 공천제도 TF의 공식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첫 회의 이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 공천제도 TF는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가점과 감점 기준, 정체성을 비롯한 당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경선 원칙에 녹여낼지가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의 원칙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지역구는 경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여야는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 동안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난상 토론을 진행합니다. 국회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또 비례대표는 어떻게 선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기, 집중, 신속을 운영 원칙으로 삼아서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립시다. 전원위원회가 난상 토론을 통해 양당 정치의 폐해를 해소하고 비례성과 지역성을 높일 선거제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태양광 출력 제어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갑자기 밝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집중된 호남 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나주시에서 230kW 생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홍기임 씨. 지난해 대출 2억 3천만 원을 포함해 5억 3천만 원의 자본을 투자해 한 달 평균 200만 원씩 수입을 얻고 있지만 대출금과 이자 갚기가 빠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4일 갑자기 태양광 설비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 제어 조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엊그저께 말을 들었고 실시한다고 하는데 빚을 안 내고 이걸 자기 자본 100%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21기가와트 안팎의 전국의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는 호남 지역에만 40% 넘게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일부터 호남과 경남 지역의 태양광 설비들에 대해 최대 1.05기가와트까지 출력 제어 조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송전망과 배전망의 전력 수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태양광 설비를 시작으로 민간 보유 설비와 원전순으로 실시됩니다. 발전기가 정지하거나 송전망에 이제 과부하가 발생해서 그 역시 이제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이 이제 발전기를 일부 출력을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셔야지 이제 이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40%를 차지하는 호남 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사고 팔기를 제한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는 벌써부터 입지와 가격에 따라 분양권 전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3년에 묶여있던 광주 광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조만간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에는 이따금씩 분양권 전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의 경우에도 최근 문의가 늘었습니다. 일명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나 아니면은 입지가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처음에 분양했을 때부터 분양가가 아주 저렴했던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문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번 주 중에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될 경우 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지 분양권을 계약 6개월이 지나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최근 더현대 광주 건립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고분양가 논란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됐던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거래가 불가능했던 분양권 매물들이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급과 수요가 조금씩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서 시장에 활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규제 기간 분양된 아파트들의 세대 수가 적고 관심 분양권이 일부 단지에 한정된 점 등으로 인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이 안전한 여수 만들기를 위한 2023년 안전관리 자문단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의를 통해 제7기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 6명이 신규 위촉됐으며 총 16명으로 구성된 여수시 안전관리 자문단은 안전점검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애로사항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가 농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추진 사업은 식량작물, 소득작목, 축산경영, 돌산갓 연구 등 4개 분야의 유기농 쌀 품질 고급화 재배단지 조성과 여수 맞춤형 미래 스마트팜 조성, 돌산갓 재배단지 땅심 높이기 비료 지원 등 27개 사업입니다. 여수시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기술 수준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3 보아오 아시아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3 보아오 아시아 포럼 연차 총회에서 글로벌 교류 확장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하이난성과 비슷한 여건과 위치를 갖고 있으며 교류를 통해 양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하이난은 늦은 출발에도 제도 마련 등 제주도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실천해 올해 9.1%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에 공을 들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2023 보아오 포럼 연차 총회는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주와 중국의 천년 고찰이 불교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1200여 년 전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를 다시 잇습니다. 한중 해상교류와 불교 문화 교류의 상징인 제주특별자치도 법화사와 중국 룽청시 법화원이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불교 전통문화 교류 및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산둥성 법화원과 고증 작업을 함께하기 위한 역사문화 교류를 논의해왔습니다. 앞으로 법화사와 법화원은 올해 제주도 산둥성 교류 15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문화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역사적 고증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하며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의 흡연 등은 금지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